자, 이번에는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선 두 번째 도덕은 무엇인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간의 삶에서 큰 목표로 첫 번째, 인간의 삶에서 도덕이 지닌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둘째,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이란 무엇인가? 욕구와 당의 영상은 모두 다 잘 봤죠? 첫 번째,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욕구와 당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욕구는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은 이러한 욕구에는 물질적 욕구, 정신적 욕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욕, 그다음에 수면욕, 놀고 싶은 욕구, 명예욕 같이 다양하겠죠. 이러한 욕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즉 식욕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고 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우리는 게임을 하겠죠. 이처럼 개인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고 사회가 발전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옳지 않은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여기까지는 필기가 다 됐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페이지 16페이지에 왼쪽 아래에 있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의 별표 하나 칩시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생리적 욕구란 의식주를 포함한 신체적 욕구고요. 안전 욕구는 신체적, 감정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자, 위에 애정 소속 욕구, 관계 욕구라고 부르죠.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관계 욕구나 애정 소속 욕구나 둘 다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죠. 다음에 존중 욕구,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 욕구,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완성 욕구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요. 생리적 욕구는 안전 욕구의 바탕이 되고요. 즉, 이러한 생리 욕구가 배가 부르고 이렇게 생리적으로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리적 그리고 안전 욕구 둘 다 만족되어야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애정과 소속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다음에 종국 욕구, 네 가지 만족되어야 이렇게 자아실현 이렇게 다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위의 욕구에.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인간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등은 그 이상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처럼 인간은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정신적 욕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메슬로우는 주장을 해요. 즉, 이러한 욕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의 상위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메슬로우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데 오른쪽의 설명은 교과서에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필기를 해볼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필기가 부족한 학생은 나중에 영상을 멈춰서 계속 적으면 됩니다. 앞에 설명을 했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앞에 욕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당위예요. 당위. 당위의 의미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거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죠? 학교에 가는 것, 부모님한테 예절을 지키는 것, 인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때리지 않는다, 남을 폭행하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등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세상에 당위가 없으면 세상이 혼란이 찾아오고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람은 당위를 만들어서 인간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위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혹시 필기가 다 되었나요?
혹시 저번 수업 시간에 필기가 부족한 학생들도 한번 참고해서 적어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덕입니다. 드디어 도덕이란 무엇인가 알아보는 거죠. 도덕의 의미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이자 보편적 사회 규범이에요. 이러한 도덕의 의미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에서는 앞에 당위에서 말하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는 자식을 보살피는 것, 그다음에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이자 보편적 사회 규범이겠죠. 이러한 기능으로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규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이제 필기를 모두 해보고요. 이런 도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가 뭔지 그리고 보편적 사회 규범이 뭔지를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해 봄으로써 왜 그러한 도덕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도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다들 필기가 혹시 다 되었나요? 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19페이지. 19페이지 법, 예절, 도덕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회 규범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규범을 말합니다. 법, 예절, 도덕은 대표적인 사회 규범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예절이나 도덕과 달리 법은 어겼을 경우 법에 규정한 처벌을 받겠죠. 예절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거나 약속해 놓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예절은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편적인 정신이 있다. 이런 정신이 바로 도덕이다. 도덕이란 사람이 따라야 할 도리로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의미한다. 도덕은 사회나 문화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율적인 규범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뭔지, 예절이 뭔지, 도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법적으로는 이 글을 읽고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도덕 규범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네, 충분히 생각을 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예시로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게 있겠죠. 그 말고도 같이 팀플레이 게임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 칭찬해준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도덕일 수가 있겠죠. 다음 생각 기르기 10페이지, 17페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아봅시다. 다음 글의 상황에서 욕구와 당위를 찾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써봅시다. 나는 며칠 전 경품 행사에서 30만 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었다. 경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경품을 받으러 갔는데 아저씨 한 분이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경품을 꼭 가지고 싶은데 아저씨를 돕다가는 시간에 늦어 경품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이 상황에서 욕구와 당위를 찾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써봅시다. 교과서에 쓰면 됩니다. 네, 혹시 다 되었나요?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으로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맞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도덕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